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48페이지의 제6절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로 속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조정과 관계된 사항은 공동 수립하게 되었을 때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급관청에게 조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한 때 이루어지는 절차를 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어떻게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광역 도시 계획과 관계된 사안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인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저 광역시설을 실제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어디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걸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수도권에는 GTX A, B, C 노선이 이미 결정되고 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끔 GTX D 노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GTX D 노선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어디에 걸쳐 설치하는 것이 2 이상의 도시, 군의 성장 발전에 도움되는지 그 방향 잡아가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면 실제 공사 진행하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하는데 그 장기 발전 방향이라 하면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저 광역계획권은 국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저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인 승인권자에게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광역도시계획을 확인받게 되는데 이를 승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도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 대상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이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도에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등의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관할 관청인 국도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이고,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수립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예외적인 수립권자입니다. 저 예외는 각각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 없다면 국장이,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국장이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면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그냥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국도가 수립하는 경우는 각각 3개 존재한다는 것 구분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런 예외적 수립권자로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면 이 도지사는 원래 승인권자이죠.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함께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에 대한 측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저 기초조사 도중에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지하철,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예정지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서식처라고 하면 그것 밀어버리고 광역시설 만들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 기초조사를 통해 광역시설의 설치가 과연 가능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와 공람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공청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계획 수립해야 되지 엉뚱한 행정계획 수립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수도권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경기 수도권 순환도로라는 게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도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인터체인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또는 그 순환도로의 도로폭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공청회, 공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공청회는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면 공람 절차는 일정한 장소에 관련 서류를 비치해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열람하게 하고 주민이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타당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특정한 날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하루 전날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게 되면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대신 우리 한 일주일 정도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2주 뒤에는 거의 스케줄 안 잡아놓은 게 많죠. 그래서 이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미리 공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공람하게 되면 열람 기간이 중요한데 그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공청회, 공람에 있어서는 항상 14일을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공람과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부할 때 공람 기간에 대한 예외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런 것 빼고는 공청회건 공람이건 14일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전반에 걸쳐 공청회 개최하는 게 총 5번 있습니다. 그 5번 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3개가 존재하는데 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방금 보신 광역도시계획과 다음에 보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실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공청회는 딱 3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 3군데를 항상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에 관한 절차를 거치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기억해 놓습니다. 사실 광역시설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결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 절차 거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하여 광역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어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인 지도의사는 국장에게,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의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저 승인권자인 국토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지하철 예정지에 농경지가 존재하거나 산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를 또는 산지를 밀어버리고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지하철 설치하고자 한다면 농지와 산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땅 소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농지의 경우는 농림부 장관이 관할 관청인데 농지는 식량 자급자족과 관계된 사안으로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농지 밀어버리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산을 밀어버리고자 한다면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이거든요. 그들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 동의한 때만 농지와 산지를 밀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절차인 반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규모의 적정성을 타진하는 것인데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거주하고자 한다면 최소 필요한 공간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저 10,000명이 생활하고자 할 때 30만 제곱미터는 돼야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인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생활하는 공간에 30만이 아니라 300만을 개발하게 되면 90% 정도는 그냥 비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낭비이죠. 그래서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화재 존재한다면 사업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이 전부 반대한다고 하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고 하면 의견 반영해야 되죠.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 사업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승인받아야 되는데 저 승인과 관련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타당한지 그걸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공익에 부합하고 규모가 적합하다 하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타당하다는 이야기고 지나치게 규모 크거나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산을 유지하는 게 더 공익에 부합한다 판단하면 협의 절차 통과를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당성에 관한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러한 것들은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자는 누구이다? 수립권자가. 그리고 협의 심의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러한 협의 심의는 누가 진행한다? 승인권자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각각의 절차를 수립하는 자가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수립에 필요한 이 절차와
예비적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마저 모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당장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토대로 향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이거 토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숙제를 다 해가면 그 숙제는 담임 선생님께서 잘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방학 숙제에 정오에 관한 표시가 있고 또는 다시 한번 공부해보라 그런 표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숙제는 학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시민들에게 열람시켜주는데 열람은 항상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열람시켜줍니다. 만약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열람하게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세종시에 존재하는데 제주도에 계신 분이 또는 서울에 계신 분이 세종시까지 내려가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가 열람시켜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시고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가 일반에게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억나시겠습니까? 기초조사 등은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협의심의는 승인권자 진행할 절차입니다. 만약 승인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 틀립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서로 달랐을 때 저 수립권자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협의심의는 누가? 승인권자 진행하는 절차이고 공청회 등은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절차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잠깐 살펴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동 수립은 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죠. 저 협의가 불가능하다 하면 상급관청에 또는 전문가에게 상호간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시장 군수에게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얘는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잠깐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4번을 함께 봐주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서로 협의가 불성립하여 국장에게 조정 신청했다면 조정 신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타당한 방안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제7절 광역도시계획 협의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자문기구라고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성 효과에 관한 사항 잠깐만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지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동그라미 놓습니다.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협의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화에서 핵심 체크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라고 해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는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그 행정계획이 최적의 행정계획인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 검토는 몇 글자입니까? 5글자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5개 행정계획에 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제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할 내용이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나중에 정비법 공부하시게 되면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정비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 기본 방침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5년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게 되면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으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이 5가지 행정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러한 5가지 행정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계속성을 가지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목적 달성하면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인 광역계획권은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진창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산, 진해, 창원. 이 3개 도시가 서로 통합하여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었는데 통합하기 전에 이 3개 도시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했으면 광역계획권 계속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계속성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도 할 필요 없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하고 3가지 기본이란 말, 여기도 기본이 있지만 이 3가지 기본이란 말 두게 되면 이때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공법상 타당성 검토란 말 보게 되면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 대상은 5개 행정계획이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리하셨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 만약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바로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계획은 수립 그리고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승인하는 자는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토가 승인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예외 몇 개 있다? 3개.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예외 몇 개 있다? 3개. 그래서
각각 3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숫자 삼각관계된 사항으로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조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지사가 예외조 수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각각 3가지 사항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 무엇인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 없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이 정도 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50페이지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7절 개관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첫 번째 주에 공부하셨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다? 하고 계시죠?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바로 53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52페이지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과 비교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비교될 수 있죠. 둘 다 숙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그에 나온 것이 기본계획 내용으로 설명되면 틀리고, 그에 나온 것이 하나 빠지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설명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정책 방향 줄만 쳐놓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 방향 제시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이 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하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장이 정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는 양가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정책 방향이라는 단어 추천해 놓으시고, 양가 2번 수립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장 줄만 쳐놓습니다. 바로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번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건너뛰시고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놓습니다. 특광시군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도시군이라 하죠.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놓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뭐라 한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서울은 인구가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인구 늘리는 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서울은 인구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관할구역의 인구가 300만이 좀 안 되는데 2040년까지는 저 인구를 350만까지 늘리겠다고 인천 기본계획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하면 이 행정관할구역에 300만이 현재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300만이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얘는 도시 지역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개발되지 않는 일부 지역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3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 지역에 또다시 50만의 인구를 추가 수용할 수 있다? 곤란하다.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 행정관할구역 중에 지하철이나 도로나 상하수도 공급과 관련된 입지가 가장 좋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이곳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추가된 인구를 수용하고 그들이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기반 설치할 계획을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도시 만들게 되면 이곳에는 단순히 새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결정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만들 것인지 다양한 내용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어떻게 도시를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다양한 내용들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게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 집행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그 기준, 지침이 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국토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행정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국가계획은 시장 군사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고, 이 국가계획에 따라 전국에 220여 개 도시군에서는 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전국의 200여 개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전국의 200여 개 도시 다 돌아다니면서 수립했겠습니까? 중앙에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만들겠습니까? 중앙에서. 만약 하루하루 방문하신다고 하면 1년 후딱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국가계획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립한 행정계획이고 각 지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계획에 따라 바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게 되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계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을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국가계획을 우리 도시에 적용하고자 할 때 도시의 장기적 성장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하게 되면 난개발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난개발이라 하는 것은 아무데나 건물 건축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한다. 기반시설 확보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한다. 기반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 1월 1일 날 시행하는 법률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의 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그 주된 취지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한마디로 기반시설, 환경, 경관, 이 세 가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02년 이전을 살아보셨습니까? 그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월드 경기 치러진 그 해만 하더라도 살기 편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때 가장 인기 좋았던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은 학교나 또는 종합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넓은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라 했었거든요. 서울 강남이 살기 좋다 그런 이야기 들렸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서울 강남 같은 곳을 전국의 여러 곳에 만들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기반서를 충분히 확보한 개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저 기반설의 존재에 따라 살기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만약 기반설 없는 개발 사업이라면 그게 뭐다? 난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인지 확인하고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면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방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옳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함께 오시는데 우리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항상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절차, 효과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53페이지부터 함께 보십니다.